토트넘은 뉴캐슬과의 경기 전에 이슈들이 더 있었습니다. 부상자 속출도 모자라서 이제 선수들의 바이러스 문제가 생기면서 뭐랄까요, 독감, 감기, 그러면서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가 있었고 그 선수들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1시간 전에 라인업이 발표되자 어라? 손흥민이 벤치였습니다. 그 선택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5일 뒤에 카라바오컵 4강전을 위한 준비 때문이거나 선발 출전을 당연히 하려고 했지만 바이러스로 컨디션 난조가 되면서 출전을 못하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3부 리그와의 카라바오컵 32강전 같은 라인업이었습니다. 오스틴 골키퍼, 포로, 드라구신, 아츠그레이, 스펜스, 베리발, 사르, 클루셉스키, 존슨, 솔랑케, 베르너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진짜 기적이 필요한 경기라고 느껴지죠. 뉴캐슬은 센터백 보트만까지 복귀를 하면서 토트넘을 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터널에서 나올 때부터 먼저 뉴캐슬이 기선 제압을 했습니다. 파이팅을 외치면서 출발을 했고 토트넘은 캡틴이 아예 없었거든요. 클루셉스키가 완장만 차고 있었을 뿐이었죠. 경기가 시작되고 토트넘의 기적이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전반 4분에 포로가 반박차 빠르게 문전으로 크로스를 보냈는데 솔랑케가 상대 수비의 압박을 뚫고 헤딩골을 장렬시켰습니다. 리그 2위 득점팀의 위력이었습니다. 시작 너무 좋죠. 우선 무득점으로 패배는 아닐 테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버티자. 그런데 바로 2분 뒤에 토트넘이 실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실점입니다. 베리발의 드리블이 살짝 길면서 위기를 맞을 때 먼저 발을 갖다 대고 패스를 했는데 조엘링턴의 팔에 볼이 맞고 굴절되면서 고든에게 연결되면서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더라도 너무너무 명확하게 핸드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명확하니까 골 취소가 될 거라고 솔직히 다 그렇게 추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심이 골을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진짜 수건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걸 핸드볼 파울을 안 주면 고의성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큰 찬스로 연결되는 건데 앞으로 축구를 손도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아마도 이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완전 폭발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판정이야. 그 볼이 맞지 않았다면 득점이 될 수 없었다고. 정말 충격적인 판정이다.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구나. 이제 손으로 조정할 수 있다. 손으로 패스를 한 건데 골이라니. 베리발이 일부러 손을 맞춰서 그런 거라고? 미쳤네. 하필 토트넘의 상황이 정말 안 좋잖아요. 부상 이슈가 이렇게 큰 상황에서 행운도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급기야 핸드볼 이슈가 된 조엘링턴이 포로의 허벅지를 찍어버리면서 포로가 쓰러졌는데 주심이 이것도 파울을 불지 않았고 경기가 진행될 때 엔지 감독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진짜 거의 잡아먹을 듯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매우 거칠었습니다. 언제라도 선수들끼리 한번 붙을 기세였습니다. 조엘링턴은 또 베리발이 뒤통수를 때리면서 파울을 했고 주심은 경고도 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너무 주목받고 있었거든요. 토트넘은 경기가 제대로 풀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확 밀리고 있다?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20분 정도까진 그랬습니다. 우선 에너지가 비슷하면서 충돌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기대했던 클루셉스키는 활약이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클루셉스키의 탑보다는 진짜 줄 곳이 없다. 선수들의 호흡이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강팀이라면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선수들끼리 호흡을 잘 맞추지 않더라도 딱 보면 딱 아는 게 있죠. 그런데 토트넘 이 팀은 그냥 실력이 제대로 탄로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스틴이 바로바로 롱볼로 내보내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경험이고 성장이고 뭐고 다 내려와서 그냥 수비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사르와 베리발도 그냥 뉴캐슬 양쪽 윙어 그냥 맡아서 수비 가담하고 솔랑케, 클루셉도 중앙 수비하고 그게 낫겠던데요. 경기 중에 손흥민은 2번을 비춰줬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히 바이러스 문제인지 마스크를 하고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고 얼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예 출전 불가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30분쯤에는 손흥민이 몸을 풀고 있으면서 후반전에 출전을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37분에 뉴캐슬의 두 번째 골이 나옵니다. 토트넘도 하고 싶어하는 그 사이드에서 강하고 빠른 크로스가 스펜스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면서 골대 앞으로 전달되었고 이삭의 발끝에 살짝 닿으면서 골이 되었습니다. 이 실점에 대해서 솔직히 토트넘 수비수, 골키퍼를 탓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1대2로 밀리자 토트넘 선수들은 흔들렸습니다. 베리발은 확실히 겉멋 선수였고 드라구시는 패스가 부정확하고 선수들 동선은 겹치고 이 어린 선수들이 토트넘의 미래를 짊어진다? 강등 확률 정말 높아질 것입니다. 네. 후반전에 무조건 베리발을 진짜 빼줘야 됩니다. 심지어 실시간 평점이 5점대였습니다. 팀 자체가 불안해지니까 선수들도 우왕좌왕 이 정도면 뭐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관중들도 진짜 매우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후반에 무조건 선수 변화를 줘야 할 것 같았는데 진짜 드라구신이 빠지고 레길론이 출전을 했습니다. 드라구신도 독감으로 컨디션 안 좋아서 뭐 쉬게 해주려고 그런 걸 수 있겠죠. 그러면서 스펜스를 센터백으로 투입하고 레길론이 왼쪽 풀백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끝입니다. 네. 베리발도 그대로 출전. 보이지도 않았던 존슨 베르너가 그대로 출전을 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근데 누구의 탓을 하긴 어렵더라고요. 출전하고 싶어서 출전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 포지션을 맡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안타까웠습니다. 토트넘 후반 2분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리브라멘토가 박스 안에서 핸드볼이 있었고 세컨볼 상황에서 파울이 있었는데 골키퍼가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중계 화면에서도 다시 보기로도 핸드볼을 비춰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명백한 핸드볼이었고 페널티킥이 부러질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진짜 어디에선가 토트넘을 조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강등되라고. 벤탄쿠르의 7경기 중징계 타이밍 때부터 진짜 이상하게 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무너진 것보다 지금 더 억울하다고 봐야 됩니다. 후반전에 토트넘은 이전 경기들과 다르게 에너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도 60%를 넘기고 흐름이 좋았습니다. 58분에 뉴캐슬 에이스 고든이 클루셉스키와 충돌을 하면서 출혈이 있었고 그 사이에 손흥민, 메디슨, 비수마가 이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거의 40분 출전이기 때문에 경기를 뒤집어 주길 바랬지만 우선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도 있을 테니까 많은 걸 바라기도 그렇죠. 그래도 경기는 최소한 토트넘이 주도하면서 비수마가 실수가 없으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격 찬스가 몇 차례 있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후반전에 투입된 4명의 선수는 오히려 평점 7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찬스가 2번 정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토트넘은 새 첫 경기 승점을 쌓지 못하고 뉴캐슬에게 리그 5연승을 선물했습니다. 부럽다. 토트넘의 불운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그 불운이 어디까지 고래에게도 괴로움을 줄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뉴캐슬이 정말 잘한다 그런 느낌도 없었고 명확한 핸드볼 2번은 도대체 왜 불지 않은 건지 진짜 억울합니다. 우선 토트넘 수비 잘 버텼다고 봅니다. 4일을 쉬는 경기면 선수들 컨디션만 회복되면 센터백 빼고는 100%의 전투력으로 리버풀 맞설 수 있습니다. 보죠 벗어나 보자. 이상 속상한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